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호 변호사 모시고요. 그 재개발 재건축 보상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6번째 시간에서는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뭐 사찰이나 교회 등 이 종교시설이 그분들도 조합 그 토지 등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 대상자에 배제돼서 받는 피해, 종교들은 못한다든지 이런 피해를 보는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엔딩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그 도정법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피해 사례가 속출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서울시가 마련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핵심 골자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타운 지구 등에 있는 종교시설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존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 대책을 수립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나 사찰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에서 짧게는 뭐 10년, 20년, 그렇죠. 길면 뭐 50년, 60년 이상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뭐 동락을 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신앙의 장소로 맞아요. 그런 좀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자리매김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서울시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했는데요. 뉴타운 사업은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으로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지닌 이제 이런 종교시설들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좀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나 사찰이라는 것은 사실 이전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은 지 굉장히 오래된 역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리 방안도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존치를 해야 된다고. 아니, 이런 근데 잠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이지만 이쪽 뭐 이런 구체적인 법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토지 등 소유자인데 그 건물을 새로운 분양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그 텀이 생겨 바로 그 종교활동을 재개를 못하는 이런 문제 그런 것들 얘기하나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큰 범위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가능한 한 그 존치를 검토를 하라는 것이고 다만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존치 거기 항상 존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던가 그것 때문에 또는 설계에 있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대로 존치가 될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존치를 검토를 하되 그게 안 되면은 이전 대책을 수립해라라는 게 사실 이 종교적 처리 방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존치를 할 경우에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나면 아까 그 서울시 방안이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전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은 이렇게 기준을 마련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종교단체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라. 이전 대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존의 부지, 종교시설이 있었던 그 부지, 그 다음에 이전하는 예정 부지의 경우에는 대토로 기존의 토지와 새로 갈 토지에 대해 대토로 계획을 마련을 해라. 그 다음에 같은 면적을요? 그렇죠. 같은 면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거에 준하는 종교용지를 마련해라. 그리고 현재 종교시설에 있는 건축 연면적 연면적에 준하는 종교시설 다 크잖아요 보통. 그렇죠. 다 크기도 하지만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작은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사찰이라던가 또는 뭐 개척교회라던가 어쨌든 최소한 기존에 있었던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 기획, 예. 그거에 대한 건축 비용 이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뭐 계획을 좀 수립해라.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사업 기간 동안 종교 활동을 전혀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 뭐 예배 시설, 예. 그다음에 이전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좀 부담할 수 있게 그런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30 도시 플랜이나 이런 것처럼 도시 기본 계획이 거의 뭐 상위법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서울시 처리 방안을 이렇게 지금 안을 보면 거의 뭐 퍼펙트하진 않겠지만 네. 상당히 구제의 폭을 넓혀놓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16년, 17년에 계속 그런 선례적인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왜? 사실은 이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게 2009년도에 발효이 된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다만 사업 시행자인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이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 그냥 지침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이 종교시설 처리 방안을 좀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처리 방안을 모르는 조합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 지침이 잘 활용이 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그걸 악용을 하거나 또는 모르고 한다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동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시설들이 이런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잘 활용도 못하고 그다음에 조합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이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은 이 지침과 서울시 지침과 관련돼서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판시를 한 게 있습니다. 2017년 4월이죠. 4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이게 아까 그 판례 하면서 판시한 거죠? 예, 앞전에 촬영한 말씀드린 관리처분을 전체 취소했던 예, 그 맞습니다. 예, 그 사례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을 수립을 한 것이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 지침을 굉장히 무시했었는데 사실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라고 거꾸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고등법원 판결과 함께 관할 행정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이제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따라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와라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전에 돈번부동산의 좋은 프로예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 이 처리 방안이 있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조합 등이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17년 4월에 고등법원의 판시가 서울시의 이 계획이 관리 대책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판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법적 구속력에 준하는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정호 변호사님은 이 종교시설은 뭐 어디서나 문제가 있긴 한데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 생각하세요? 예, 사실 종교시설과 관련된 갈등이 이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법에 이런 종교시설의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에는 관련 분양 계획이라든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있는데 이런 그 종교시설에 대한 내용도 이제는 도시정비법을 좀 개정을 해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금 현재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서울시가 마련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참 서울시가 이런 건 합리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왜 뉴타운 이름을 아직 써요? 아직도 뉴타운은 이제 없잖아요. 예전에 지정된 걸 그냥 뉴타운 지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2009년도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런 뉴타운 지구 이제 그 명칭이 이제 들어간 걸로.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종교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또는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종교 시설이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관련자 분들일 텐데요. 근데 이분들이 저에게 항상 찾아오실 때 보면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제 조합에서 명도승을 제기하고 나서 급하게 쫓겨나야 될 때가 돼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데 부동산은 다 그래요. 뭐 잘 기획부동산한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항상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좀 상의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그때 오시는데 사실은 뭐 그때 오신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뭐 이제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행정처분,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교회 입장이라든가 조합 입장에서 서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뭐 교회가 뭐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소송이 걸려버리면 양자가 사실 다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이걸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합도 그렇고 종교시설 관리자분들도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종교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종교시설에 대한 분양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좀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비 사업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착공을 하죠. 그리고 준공을 하게 됩니다. 사업 초기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정비 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 구역 안에 있는 종교 시설을 어떻게 그 분양 계획이라든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조합은 계속 주장을 해야 될 테고 종교시설은 계속 주장을 해야 되겠죠. 종교시설이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합은 그거를 강구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는. 절대 강구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이거 큰 일을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협의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일 좋은 거는 서울시가 마련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를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 2009년도에 마련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또는 모르는 조합 관계자들도 많았고 또 종교시설 해당 당사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진우의 돈 버는 부동산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2009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전문가 상담하셔갖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조합 측에서도 그렇고 또는 그 해당 토지 등 소유자, 종교시설을 영위하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큰 문제니까 초기부터 협의를 이 세상에 제일 안 좋은 게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협의를 잘 하셔갖고 근데 내 권리가 침해받으면 당연히 싸워야죠.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 미리 협의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법무법인 센터로 김정호 변호사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보상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례 또는 정보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김정호 변호사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